포항과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됐는데 이 가운데 3명이 포항 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네이처 ENT가 기존 매립장 안정화를 위해 증설 사업을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5만여 명이 사는 주거 밀집지에 매립장 증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요양병원 내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됐는데 포항 휴 요양병원에서만 확진자 3명이 나왔습니다. 포항시는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휴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55명을 지역 내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병실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항 휴 요양병원.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합니다. 확진자 7명 모두 요양병원 5층에서 발생한 상황. 포항시는 침상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집중 발생한 요양병원 5층은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이며 8개 병실에 46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 환자 55명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3층 전체를 비워 5층 환자를 분산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층에서만 시행하던 코호트 격리는 3층까지 확대됩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더 확진자는 나올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밀집도를 낮추고 아크릴판을 하는 조치를 통해서 추가로 지금 잠복기에 있는 사람 말고 추가로 전파되는 것은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주에서는 동촌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경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8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감염 차단을 위한 대책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포항시는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을 관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 않도록 신경 쓰고 방문 판매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을 기존 4곳에서 183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검체 대상자의 폭을 대폭 넓혀감과 아울러서 시민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확진자 동선도 더욱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포항시는 또 감염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차단 성능이 우수한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한편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퇴근 후 음식점과 카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1988년 유봉산업이 포항의 전국 최초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했는데요. 이후 네이처 ENT의 전신인 동양에코가 이 매립장을 인수해 운영 중인데 최근 매립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체 주장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 두 기자가 잇따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네이처 ENT는 기존 매립장의 안정화를 위해 증설이 불가피하다는데요.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1988년 유봉산업이 전국 최초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한 곳입니다. 이후 지난 2003년 네이처 ENT의 전신인 동양에코가 이 매립장을 인수해 지금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폐기물 매립장에는 이런 염색 슬러지 등 총 436만 세제곱미터의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네이처 ENT가 매립장 증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과 인접한 과거 공원 부지를 이용해 매립장 용량을 565만 세제곱미터 늘려 앞으로 20년 동안 폐기물을 더 매립하는 게 사업의 기본 계획입니다. 업체 측은 기존 매립장의 안정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옛날에 불안정했던 것들을 안정화시켜서 이쪽으로 옮겨서 매립을 하고 그 옮긴 공간에다가 저희들은 매립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기존에 매립된 염색 슬러지가 고형화되지 않아 제방 붕괴 등 환경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립장 증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재난 위험 D등급을 받은 이후에 이송 매립지구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송 매립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과거에 매입한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이 매립장 증설 사업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와 특혜 의혹까지 일면서 사업 추진에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네이처 ENT는 매립장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반경 3km 이내 5만여 명의 포항 시민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30년 넘게 지속돼온 매립장을 행정당국이 또다시 20년 더 연장해 줄 경우 이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 문덕지구는 2000년대 대규모 주거 밀집 단지가 들어서면서 현재 5만 4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네이처 ENT와 이 주거 밀집지와의 거리는 불과 2-3km. 특히 폐기물 매립장에서 불과 1.4km 거리에 경북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유해 물질이 가장 치명적인 아이들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포항시나 대구환경청은 절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기존 매립된 염색 슬러지를 안정화하기 위해 매립장을 증설한다는 네이처 ENT의 논리도 수익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매립장 증설로 20년이나 매립 기간이 늘게 되면 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는 반면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설안과 맞물려서 그리고 또 지금 토지계획 변경과 맞물려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몰랐던 주민들은 이거는 안정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정설을 위한 하나의 꼼수같이. 지난해 11월 네이처 ENT의 매립장 증설을 위해 포항시가 과거 공원 부지를 폐기물 처리 시설로 용도 변경해 준 것도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안정화 조치가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부지를 해제해 가면서 추가 증설을 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이전부터 산업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문제로 고통을 겪어온 오천읍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포항시를 비판했습니다. 이미 매립 용량이 다 차 있는 상태라면은 제대로 된 안정화를 신경 써야 될 일이지. 그냥 6매립장이 D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더 큰 매립장을 만들어주는 허가의 길을 터줬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이에 대해 포항시는 해당 매립장은 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위해 해당 부지를 폐기물 처리 시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30년 넘게 운영돼 온 매립장. 5만여 주민들이 사는 곳에 앞으로 20년 더 매립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 포항시 전역이 태풍 피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 주민들은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의 경우 전파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는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해선 세금 납부 연장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전기료와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연말까지 경주페이 240억 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선불 충전식 상품권인 경주페이는 지난 6월 200억 원을 출시해 196억 원이 사용됐고 추석을 맞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주페이는 모바일 앱이나 대구은행과 농협 등 지정 금융기관에서 신청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발행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 등교 인원이 제한되면서 학교 가는 날이 몇 달째 들쭉날쭉입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적응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더 불안하죠. 그래서 요즘 등교 제한 없이 매일 대면 수업이 가능한 소규모 시골 학교로 전학을 오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37명뿐인 안동의 한 농촌 지역 초등학교입니다. 마스크를 쓴 1학년 학생들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수업을 이어갑니다. 이 학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이달 초에도 대면 수업이 정상 진행됐습니다.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코로나 거리 두기 지침이 전교생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기약 없는 원격 수업에 지친 도시 학생들이 전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모두 10명이 전학을 왔는데 벌써 전교생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일주일 가고 일주일 쉬고, 일주일 가고 일주일 쉬고요. 그때는 빨리 끝나는데 공부가 너무 어려웠어요. 학교와 학업에 첫 발을 내딛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의 관심이 특히 많습니다. 학교를 못 가는 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특히 걱정하시는 거는 학업이 뒤떨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데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이 학교 참 보내고 싶다라는. 승마, 피아노, 미술 등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확대하고 통학버스 노선을 연장해 학생들의 등하교 부담을 던 점도 학부모들의 결심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승차 도우미 분이나 운전기사님이 직접 이렇게 태워오니까 그런 면에서는 믿고 맡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대면 수업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로 전학한 경북의 초등학생은 8월까지 300여 명.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농촌 전학을 택하는 학생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긴 소매를 입어도 서늘한데요. 점차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긴 소매를 입어도 서늘함이 감돌겠는데요. 점차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동풍이 휴일까지 길게 불어들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흐린 가운데 울진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9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9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이번 주 내내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물 제125호인 경주 무장사지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에 지휘류 등이 끼어 경주시가 보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부터 9천만 원을 들여 사적비 표면에 붙어있는 지휘류와 녹조류를 제거하고 주변 배수로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경주 무장사지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는 귀부와 이수만 남아있고 비시는 새로 만들어 세워졌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점검 결과 주의 관찰이 필요한 C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을 대표하는 야경 노을 명소와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경북 야경 명소 52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주요 관광 안내소 등에 배포합니다.